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미천이 다 드러난 윤석열. 이제는 그에게 오는 사람보다 그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같은 망언과 실책, 또 가족 일가와 최측근들의 범죄 비리 사실이 드러나며 반짝했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지멋대로 아나무인식으로 운영되는 선대위 구성에 분노한 인사들이 합류하지 않거나 합류했지만 철회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역시 후보의 자질 문제였는데요. 국힘당 대선 후보로 어거지로 뽑아놓기는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상반된 모습에 경쟁력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 22일 있었던 1분 30초의 방송사고는 가히 역대급 실책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대본이 없으면 말 한마디도 못하는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에 박근혜가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선 후보 교체까지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과 공수처 소환까지 앞두고 있는 그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아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이제 내 일상으로 좀 회귀하는 거야, 지금. 오늘서부터. 만나는 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 거지. 그걸 못할까.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개개인이 그 안에 언급되신 분들이 전체를 위해 가지고 본인이 다른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존중될 수 있겠으나 이준석 대표는 어제 김병준 위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혼자 생각입니까? 이건 이준석 대표예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워낙 예외적이라 왜냐하면 며칠 전에 모시고 왔는데 이틀 지났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 혼자 생각인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직접 말하기 곤란하니까 김병준 위원장은 그럼 뭐가 됩니까? 그저께 왔는데 당대표가 스스로 나가시죠.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은 철저하게 정치적 화법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는 대단히 직설적이고 네. 두 분이 서로 화법이 안 맞아서 서로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 예우하지 않는다 이렇게 혹시 받아들이신 걸까요? 국힘당은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놓고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없이 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김 전 위원장은 더 이상 정치 얘기하지 않고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사이에 갈등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장제원 의원은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면서 공을 김 전 위원장 쪽으로 다시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선대위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내비쳤는데요. 낙장 불입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윤석열 후보는 본인한테 묻지 말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윤 후보는 전날 김 전 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윤 후보의 핵심 측근은 최후 통첩의 의미라고 전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 없는 선대위도 가능하다는 뜻을 애둘러 전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장제원 의원은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밝혔는데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편의 정치 코미디 쇼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갑툭튀하고 나온 장제원. 그의 이런 말과 행동은 그냥 쇼인 건데요.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불참이 확정되자 대놓고 존재감을 알린 거죠.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사이의 갈등 원인 중 하나로 자신이 거론되자 스스로 갈등 요인을 자인하고 나선 건데요. 김종인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후보가 장 의원을 붙잡고 있으면 고집불통으로 보인다며 장 의원을 정점으로 후보가 김 전 위원장과 싸우게 할 수는 없다고 애둘러 설명했는데요. 사실상 공을 다시 김 전 위원장 측으로 넘기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거죠. 김 전 위원장은 장 의원의 거취가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면서도 윤 후보와의 만남에 대해 선을 긋지 않았는데요. 그는 만나는 거야 찾아오면 만나는 거지 그걸 내가 거부할 이유가 있겠냐며 마지막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김 전 위원장이 반대를 해온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용태까지 언급했는데요. 이 대표는 개개인이 그 안에서 언급되신 분들이 전체를 위해서 본인이 다른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존중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직접 소통해야 한다며 막판 중재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벌써 3주차. 윤 후보는 아직까지 선대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개월짜리 정치 초보의 무모함이 스스로를 자멸시켜가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최근 김 전 위원장과 수차례 물밑 접촉을 한 것으로 23일 확인됐습니다. 이런 걸 성동격서, 도장 깨기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이래서 윤석열 선대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가 깨진 걸까요? 한편의 영화 같은 정치 드라마가 저희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인사들은 최근 김 전 위원장의 국힘당 선대위 참여를 만료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에 몸담았던 시절 인연이 있던 인사들이 주로 나섰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표를 지냈고 여전히 민주당 인사들과 교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인사들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에 참여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는 걱정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해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을 알아봤다고 전해졌는데요.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립이 센 윤 후보와 주도권 다툼을 하다가 내쳐질 수 있다. 또 이용당하려 하시느냐고 했더니 김 전 위원장이 낮게 웃으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련한 김 전 위원장은 타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쉽게 바꾸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민주당이 김 전 위원장을 신경 쓰는 건 윤석열 플러스 김종인의 조합이 그만큼 위력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간 민주당에선 김 전 위원장을 우리가 영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윤 후보를 돕지 못하게 하겠다는 분열 전략 차원인 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가 갈팡질팡한 이후로 김 전 위원장 영입론이 더 많이 거론됐는데요.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약자와의 동행, 양극화 해소는 이재명 후보의 억강부약과 잘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캠프의 분열 전략은 맞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상상력 넘치는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다만 이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은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은 편하게 연락하는 사이인데요. 이 후보는 지난달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도 김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적을 바꾼 이후에도 자신을 깍듯이 대우하는 이 후보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의 민주당 선대위 합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저도 그의 합류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승리하려면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의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으로 옮겨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 문재인 대통령 지원, 윤석열 후보 지원, 이재명 후보 지원의 기네스북에 올릴 만한 이력을 쓰게 되는데요. 이 인재가 울고 갈 수준인 거죠. 이를 민심이 호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윤 후보와 갈라놓는 것만으로 윤 후보의 리더십에 상처를 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죠.